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어 내용이 다 끝났죠. 우리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운 데였는데요. 잠시만요. 그 시험 일정이 이제 아마 공지가 됐을 텐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고사는 10월 25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대면 시험이에요. 대면 시험이고 시간은 17시 10분부터 90분간 90분간 10월 25일이죠. 90분간 시행이 됩니다. 강의실은 367, 368에서 시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맞는 강의실, 여러분들 그 분반에 맞는 강의실 찾아가시면 돼요. 대면 시험이고 오픈북입니다. 오픈북 테스트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자료는 이제 오픈을 하실 수가 없고요. 책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계산기, 필기구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문제는 대략 5문제 정도 낼 계획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이제 제가 그때 시험인 줄 몰랐는데요. 대면 시험은 처음이라 이걸 내가 헷갈렸는데요. 이런 이제 그 익스큐즈는 없습니다. 시험 못 보면 그냥 결시예요. 아시겠죠? 이거 아무래도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10월 25일 월요일 날 대면으로 치러지고 오후 5시 10분이에요. 17시인데 저녁 7시인 줄 알았는데요. 결시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이렇게 2군데 중에서 여러분들 분반에 맞는데 찾아 들어가시면 되고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강의 자료나 기타 출력물들은 활용하실 수 없어요. 오직 책하고 여러분들 계산기, 필기구만 지참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간고사 이제 공지가 나갔으니까 범위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배운 헬리컬 기어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지원 사이트에 예전에 냈었던 기출 문제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쭉 이렇게 그 범위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리뷰를 드리는 거는 사실 그 아이템들이 되게 많을 때 그때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마찰차하고 기어만 배웠잖아요. 그쵸? 마찰차 내용은 사실 뭐 별게 없었고, 그쵸? 그리고 기어 내용에서도 제가 수업 중에 요거 중요하다. 이건 내가 꼭 시험 문제 내는 타입이다. 이렇게 아마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신 분, 혹은 어디 이제 필기를 해 두신 분은 그것과 기출문제를 이제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시험 준비 가능하실 겁니다. 10월 25일 월요일 대면 시험이고 오후 5시 10분부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때 우리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평벨트 벨트 내용을 같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평벨트 및 V벨트로 되어 있어요. 평벨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허리에 차는 그런 벨트 있잖아요. 뭐 그런 형태의 그냥 민자 벨트를 의미를 하고요. V벨트는 우리가 이제 마찰차에서도 이제 그 원통형 마찰차가 있었고, 그쵸? 홈 마찰차가 있었죠. 걔네 둘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평벨트와 V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타이밍 벨트하고 체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배울 거는 평벨트인데 평벨트는 정말 벨트예요. 그냥 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벨트의 종류를 소재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가죽 벨트예요. 진짜 가죽입니다. 쇠가죽, 소죠. 쇠가죽을 많이 사용하고 마찰 개수가 크고 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품질 좋은 벨트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량 생산에는 좀 제약이 있겠죠. 그리고 아주 긴 길이의 벨트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소가 이 가죽이 그 크기가 사실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이즈의 제약이 있다는 거. 물론 벨트를 이어서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네, 붙일 수 있어요. 붙여서 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공장에서 생산이 되겠지만 이거 지금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뭐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가죽들도 이제 합성 피혁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오리털 뭐 잠바 이런 것도 이제 실제 오리털이 아닌 그런 합성 소재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게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 어느 게 낫느냐, 어느 게 더 좋으냐라는 거를 따지기 전에 어떤 동물의 뭐랄까요? 동물의 권리?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가죽 벨트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또 그에 만만치 않은 그런 단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물 벨트예요. 텍스타일 벨트인데 얘는 가볍고 이음매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가죽 벨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이제 고무 링 같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진 않겠죠. 이렇게 긴 벨트를 만든 다음에 요 끝을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직물 벨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뭐 양말이나 티셔츠 같은 거 이제 보시면은 특히나 양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긴 거 두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만들지 않죠. 그쵸? 애초에 만들 때 이런 원통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직물을 짜면 되는데 이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물 벨트 같은 경우는 이 직물이라는 거는 이제 실을 가지고 이렇게 뜨개질 하듯이 만드는 건데 그때 우리가 원하는 이런 링 모양으로 따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이음새가 없는 그런 벨트를 한 번에 만들 수가 있겠죠. 이음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죽 벨트보다 당연히 인장 강도가 큽니다. 물론 이 가죽 벨트도 인장 강도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죽이 갖는 특성이 있죠. 늘어난다거나 이런 특성들이 있죠. 하지만 이 직물 벨트는 사용하는 원사의 재질에 따라서 인장 강도가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유연성은 좀 적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많이 사용되는 게 고무 벨트죠. 고무 벨트는 여러 개의 직물 벨트에 고무를 입힌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무줄을 사용하게 되면 얘는 인장 강도가 너무 형편없이 낮겠죠. 그래서 이제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벨트의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여기 이제 실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박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사 같은 거 할 때 포터 트럭에다가 짐 싣고 이제 딱 묶는 그런 고무줄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일종의 고무 벨트인데 그 단면에 보시면 이렇게 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여러 겹의 직물 벨트에다가 샌드위치 형태로 고무를 입힌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초콜릿 과자 중에 키캣 그런 거 이제 딱 보면은 여기 웨하스가 이렇게 있고 층층에 이렇게 초콜릿이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직물 벨트를 안에 품고는 있지만 직물 벨트, 직물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조직이 훨씬 더 성글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연합니다. 유연하고 수명도 길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값이 저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무가 갖는 단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열이나 혹은 기름 같은 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라는 소재 자체가 열이나 기름에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상의 그냥 이런 일반적인 작동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고무 안에 들어있는 지용성 성분들, 기름 성분들이 조금씩 증발을 하면서 이제 브리틀해지는, 딱딱해져서 이제 부서지는 그런 상황도 종국에는 이제 오게 되죠. 하지만 그걸 고려한 수명은 다른 거에 비해서 뒤처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열이 가해지게 되면 그냥 한 번에 녹아서 못 쓰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름에 닿게 되면은 마찰 계수가 확 떨어지는 단점이지만 이런 유기 용매 같은 거에 고무가 녹아내리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벨트 중에는 쇠를 쓴 것도 있어요. 스틸로 만든 강 벨트도 있습니다. 얘는 인장 강도의 갑이죠.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신장률도 작습니다.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수명이 길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 강벨트 같은 경우는 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다른 벨트류들에 비해서 그 신장률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벨트는 얘를 살짝 늘려서 풀리에 이제 걸 수가 있는데, 강벨트 같은 경우는 그 초기에 이제 설치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 벨트들도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표준 치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평가죽 벨트의 표준 치수예요. 너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그 두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비가 이 폭이, 벨트의 요 폭이요. 이 폭이 44mm인데 두께가 2mm짜리인 거는 표준품이 아닌 거죠. 그쵸? 뭐 두 겹 벨트, 세 겹 벨트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이렇게 너비 두께가 스탠다드로 정의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성질도 KS 규격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종, 2종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1종은 이제 좀 센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죠. 신장률도 좀 적습니다. 2종에 비해서. 2종은 인장 강도가 좀 더 낮고, 그 다음에 신장률은 그에 반해서 좀 더 이제 2.0kg 줌퍼 밀리미터 제곱의 그 응력이 가해졌을 때 요런 그 퍼센테이지 신장률을 갖는다. 전부 다 표준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무벨트, 얘도 마찬가지겠죠. 표준 너비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겹수 뭐 이렇게 다 표준으로 이렇게 너비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무벨트의 경우에는 두께는 따로 이제 규격이 없다라는 건 좀 특징적이죠. 평고무벨트의 기계적인 성질도 당연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기계적인 인장 강도가 여기 가죽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리 시험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여러 층이 적층돼서 제작된 그런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적층된 구조들이 서로 떨어지는 그런 하중이죠. 그것도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너도나도 막 이상하게 만들어서 막 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벨트류들은 사실 좀 사용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죠. 사실 인증이 되어 있는 KS 규격, 우리나라에서는 KS, 그 다음에 국제 표준은 ISO 규격에 맞는 벨트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벨트의 이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벨트의 이음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벨트가 이렇게 링 타입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쭉 하나의 그냥 우리 허리에 차는 일자 벨트로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요 끝을 이어 붙여서 하나의 이런 링 모양의 벨트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연히 벨트를 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음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은 악교, 뭐 풀이죠, 본드죠. 이런 접착제로 있는 방법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소재에 따라서 다르겠죠. 강벨트 같은 경우는 악교나 이런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합하지 않겠죠. 하지만 고무나 뭐 다른 그 가죽이나 이런 벨트들은 보통 이제 악교와 같은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절단면을 두께 방향으로 하고 이음면을 크게, 요거 이제 뒷페이지에 설명드릴게요. 절단면을 폭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한다. 요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벨트를 붙이고 싶어요. 한쪽 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삥 돌아가지고 이제 반대쪽 면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얘네들을 붙이는데 요 면에다가 접착제를 발라서 붙일 수 있겠죠. 당연히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접착면이 너무도 적겠죠. 요 면만 접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요걸 자를 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게 되면은 얘는 이런 형태로 잘리게 되겠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잘라내게 되면은 이 접착 면적이 한층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두께 방향으로도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면을 수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면도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은 하나의 면이 구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비스듬한 이런 그 경사면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 접착 면적이 확 늘어나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요 비스듬하게 기우는 요런 각도, 요런 거리, 이런 것들이 대략 어느 정도로 자르면 된다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접착력을 넓히기 위해서 위에 폭방향, 두께 방향 모두 다 비스듬하게 잘라주게 되면은 접착 면적이 늘어나게 되니까 훨씬 더 강한 접착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접착제로 붙이는 그 단면 자체가 원래 이 벨트가 가지고 있는 이 인장 강도보다 요 면에다가 딱 풀칠을 했더니 이 인장 강도보다 더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비스듬하게 안 잘라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그런 접착 방법은 흔치 않아요. 원래 소재를 갖다가 붙였는데 그 붙인 면이 더 이렇게 그 인장 강도가 큰 상황은 그렇게 그 우리 기계 재료에서는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뼈 같은 경우는 뼈가 이렇게 있죠. 뼈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부러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깁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러진 뼈를 잘 위치를 맞춰가지고 이 상태로 놓게 되면 이 뼈의 절단면에서 특수한 이제 단백질들이 나와서 얘네들을 이제 엉겨붙게 만들게 되는데 엉겨붙게 만들게 되겠죠. 결국에 이제 이렇게 붙게 될 텐데 부러진 데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붙습니다. 우리 뼈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조물주가 사람을 디자인할 때 얘가 여기 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얘는 이 부분에 파괴 강도 이상의 응력이 많이 가해질 테니까 다시 부러지지 말라고 더 뚱뚱하게 이렇게 더 튼튼하게 붙이게끔 사람 몸이 그렇게 설계가 된 거죠. 하지만 또 여기에 이제 힘이 가해지면 여기는 안 부러지만 요 옆에가 부러지죠. 또 부러져. 그럼 또 이렇게 붙지. 또 부러져. 또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이제 뼈가 굉장히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무에타이 그 단련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갱이를 가지고 바나나 나오면 막 엄청 막 발차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발차기를 할 때 이 뼈가 완전히 부러지진 않지만 뼈에 아주 미세한 크랙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랙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면 부러진 거니까 이 안에서 마찬가지 이 작용들이 일어나서 이 부분들이 더 강하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뼈를 더 튼튼하게 단련을 하는 거죠. 많은 고통이 수반되니까 뭐 특별한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는 한 그런 단련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나중에 후기 알려주십시오. 저는 하기 싫습니다. 저는 아픈 게 너무 싫어요. 그렇게 이제 그 편벨트를 이어 붙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를 더 정의하게 되는데 이음 효율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이음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거의 효율은 인풋분의 아웃풋이잖아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인풋은 원래 이음 부분의 인장 강도 나누기 원래 그 벨트, 원래 원재료 자체의 인장 강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장 강도분의 붙인 부분의 인장 강도를 계산한 게 이제 이음 효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음 효율은 1보다 작거나 같게 주로 설계를 합니다. 물론 인장 강도, 이음 부분의 인장 강도를 굉장히 크게 할 수도 있죠. 굉장히 특수한 어떤 본드를 쓰면 굉장히 크게 붙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을 먼저 하겠죠. 그리고 굳이 이음 부분이 더 튼튼하면 이렇게 쭉 이어 붙였어요. 어떤 벨트를 여기에 이제 이어 붙였어. 이어 붙이면 얘만 단단하게 되면은 뭐 다른 데가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음 효율을 1 이상으로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음 부분이 뭐 원래 벨트의 인장 강도의 뭐 70에서 80% 수준 뭐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계산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음 효율을 따져보시면 악유 이음은 실제로 90%까지 이제 도달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음 효율이 좋죠. 그쵸? 근데 이 이음 효율이라는 거는 그 이음 부위의 그 강도의 절대값은 아니에요. 그쵸? 상대적인 값이죠. 원래 그 벨트의 강도분의 이음 부분의 강도니까 절대값, 이게 이음 효율이 높다고 꼭 더 튼튼한 벨트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얽매이기 이음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요 다음 글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죽끈 같은 걸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벨트를 이을 때 이런 풀리가 있고 여기다 이제 벨트를 이렇게 감을 거잖아요. 요 벨트랑 풀리가 맞닿는 요 안쪽 부분은 이렇게 좀 매끄럽게 이렇게 묶어내고 그 다음에 반대쪽 요 바깥쪽 부분은 일부러 이렇게 얽히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안 해놓으면 얘하고 그냥 앞면 뒷면 똑같이 해놨다라고 하면 얘가 인장 강도를 그냥 직방으로 받겠죠. 하지만 안쪽은 이렇게 매끄럽게 풀리랑의 마찰에서 그 회전 운동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현상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뒷면은 여기서 나온 구멍은 뭐 일로 보내고 여기서 나온 구멍은 뭐 요로 보내고 해서 이렇게 얽매이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인장 강도가 이렇게 작용이 됐을 때 요게 약간 비껴 맞게 되겠죠. 그죠? 요쪽 방향 성분의 힘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힘이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끈으로 묶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뭐 40에서 50 그렇게 높은 이음 효율을 갖는 이음 방법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리벳 이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벨트에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 좀 이렇게 고하중의 고무 벨트에도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강판을 이렇게 보조로 위에다 덧대고요. 리베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주는 이런 방법이에요. 이 리벳 이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음 효율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 악유 이음 얘네들보다는 원래 벨트 자체가 튼튼한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음 강도 자체는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선 이음은 얘는 철사로 이어 붙이는 건데 철사는 이렇게 한 가닥이 있을 때는 팔랑팔랑하지만 이렇게 꽁꽁꽁 묶어놓게 되면 이 부분이 플렉서블하지 않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풀리에 감기게 되면은 이렇게 원형을 따라서 원활하게 감겨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완전히 요 강선으로 완전 짱짱이 묶여 있으면 얘는 굽혀지지가 않으면 요 풀리에 감겨 있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어떤 원형 봉에 이런 보조제를 집어넣어서 이쪽 벨트는 요 봉에 여기다 감고 이쪽 벨트는 여기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실제로 얘가 이렇게 플렉서블한 성질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는 60% 정도 이음 효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랭킹은 정말 이렇게 우리 용접할 때 배웠죠. 블랭킹 그냥 이렇게 녹여 붙이는 그런 이음 방법이 있습니다. 얘도 이음 효율은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엘리게이터 이음이라고 있는데 얘는 주로 이제 강 벨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엘리게이터라고 요거랑 좀 비슷한 구조인데 가운데 힌지가 있고요. 양쪽에 벨트를 잡아줄 수 있는 악어 이빨 같이 생긴 그래서 엘리게이터예요. 이렇게 딱 찝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얘를 이제 하나의 유닛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걸 준비한 다음에 벨트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네 둘을 꽉 물려주는 형태로 이어주는 주로 이제 강벨트나 이제 고하중이 걸리는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이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음 효율은 이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음 형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이 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풀리는 이렇게 벨트가 얹혀지는 어떤 동력이 전달이 되려면 얘에서 얘로 이게 이제 원동 풀리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 애죠. 이 동력을 피동 풀리에다 전달하고 싶을 때 이렇게 벨트를 감아주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벨트를 감아주게 됐을 때 요 동그란 이 디스크 같이 생긴 이렇게 생긴 마찰차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풀리라고 부릅니다. 그 풀리는 KS 규격에 당연히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물론 뭐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근데 특별히 바깥면의 형상을 따라서 이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풀리가 외곽이 이렇게 약간 볼록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편편한 형태로 되어 있는 풀리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편편한 형태의 풀리가 F형 풀리고요.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이런 풀리가 C형 풀리로 이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디멘전은
이 규격화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아니 왜 풀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지? 외곽을? 그러니까 풀리를 옆에서 잘라보게 되면은 이 F형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릴 텐데 C형 풀리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둥글려 놨느냐? 얘는 이 벨트가 풀리에서 이탈되는 그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풀리가 이상적으로라면 요게 이제 딱 요게 이제 수직 축이랑 실제로 이 풀리의 축과 이 벨트의 회전 중심하고 서로 평행하게 되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풀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 운전 중에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 벨트는 점점 일로 밀려서 탈락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동그란 이런 벨트는 이 벨트 자체가 약간의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말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요 회전축과 이 벨트의 중심 회전축과 약간 차이가 있어도 벗어나는 현상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C형 풀리가 이렇게 개발이 나중에 된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벨트 풀리의 호칭 지름, 당연히 KS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름이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죠. 평벨트의 호칭 지름도 쭉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뭐 참고 삼아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풀리의 호칭 너비와 맞물리는 평벨트의 너비. 그러니까 요 풀리가 요게 이제 너비가 되겠죠. 요게 너비가 될 텐데 이 풀리의 너비하고 벨트의 너비가 서로 이제 그 조합이 KS 규격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풀리의 너비가 벨트의 너비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그래야 풀리가 이렇게 있으면 벨트가 이렇게 얹혀져서 돌아가야 안정적이 되겠죠. 만약에 풀리가 요만한데 벨트가 이렇게 크다? 이거는 이 외곽 요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쵸? 그래서 당연히 풀리의 호칭 너비가 조금씩 더 크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 규격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트의 표준 길이인데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도 이 표를 다시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벨트의 길이도 이렇게 표준으로 쭉 정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라서 쓸 수 있겠죠. 잘라서 붙여서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왕이면 이 표준 길이에 딱 맞게끔 설계가 된다면 우리가 벨트를 후가공하는 그런 수고 없이도 깔끔하게 동력 전달의 그 벨트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 길이도 있다라는 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벨트를 이제 풀리에 감게 될 텐데 여러 가지 감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거 평행 걸기예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벨트를 이렇게 감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풀리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평행 걸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무줄 튕길 때처럼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묶게 되면은 이렇게 걸게 되면은 얘를 우리가 십자 걸기라고 부르고요. 얘는 풀리 회전 방향이 반대로 구현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그 조작 없이도 실제 내가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십자 걸기를 해주게 되면은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이 서로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엇갈려 있는 축에도 풀리를 이 벨트는 별도의 어려움 없이 사실 걸어서 동력을 전달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기어였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라면 베벨 기어나 돼야지 동력 전달이 가능할 텐데 벨트는 그냥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엇갈린 엇갈린 수직을 해도 되고 수직하지 않아도 걸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엔지니어다 보면은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좀 불편해야 돼. 그렇죠? 풀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벨트가 요 부분은 사실 그 벨트의 그 이탈 현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걸려서 돌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이 뭔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요 풀리에 감기는 거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입사가 되게끔 여기를 좀 이렇게 눌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요 벨트를 좀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먼저 한번 꺾이게 되겠죠. 그때 사용되는 이런 안내 풀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갖는 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안내 풀리를 이렇게 이쪽에서 여기를 이제 밀어준 거예요. 요 부분을. 그러면은 실제로 벨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감겨 있는 거나 똑같은 풀리의 감김이 구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물론 안내 풀리라는 게 하나 더 사용돼야 되기는 하지만 훨씬 더 그 벨트의 탈락이나 이런 문제가 적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만나는 이런 축에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한다. 얘도 마찬가지 벨트를 이렇게 걸어주면 되는데 이때는 사실 이때보다 훨씬 더 이거 안 되죠. 안 돼. 이 풀리가 안내 풀리가 없게 되면 이렇게는 못 걸어요. 벨트는. 그쵸?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는 못 걸기 때문에 이런 안내 풀리를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감겨서 뒤로도 나갈 텐데, 이렇게 안내 풀리를 2개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평면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축에 그 걸려있는 풀리에도 동력 전달이 가능하다. 굉장히 플렉서블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벨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벨트에서 우리가 벨트를 감을 때, 여기서 이제 그 벨트의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그림을 딱 보시게 되면, 얘가 당연히 얘도 이제 속도비가 마찬가지로 정의가 되겠죠. 풀리의 직경비의 역수가 속도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렇게 벨트를 감아주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그림을 딱 보자마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일단 벨트의 길이가 있겠죠. 벨트의 길이가 이제 정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 벨트라는 애도 풀리하고 벨트 사이의 마찰력, 그게 동력 전달의 근원이 되는 힘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요 마찰되는, 그러니까 벨트와 풀리가 서로 접촉하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유리하게 되겠죠. 그쵸? 근데 당연히 어떤 속도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풀리, 큰 풀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걸릴 거 아니에요? 벨트가?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큰 풀리 같은 경우는 벨트가 쭉 접촉하는 각도가 이만큼이 될 거고, 작은 풀리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 되겠죠. 그쵸? 요 각도에도 접촉하는, 벨트하고 풀리하고 접촉하는 그런 각도에도 어떤 차이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접촉각이라는 거를 먼저 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접촉각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풀리하고 벨트하고 서로 접촉하는 이 각도를 의미를 해요. 여기 큰 풀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일단 이 속도비가 1대1이었다 라고 하면 이 접촉각은 이 풀리나 전부 다 180도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 크기 차이가 생기면은 이 접촉각이 서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만큼 달라지게 되냐면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 각도, 큰 풀리 같은 경우는 요만큼 더 감기게 되겠죠. 파이 1만큼, 이쪽에 파이 1, 요 밑에도 파이 1만큼 더 감기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되는 이쪽 작은 풀리 같은 경우는 180도에서 똑같이 파이 1만큼 더 적게 감기게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내각의 합이 몇 도가 된다 라는 일반적인 기하학을 쓰게 되면은 요 각도랑 요 각도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 기하학적 특성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절반만 잘라보게 되면 원래 크기가 같았을 때, 크기가 같으면 직사각형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각의 합이 180도인. 근데 얘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렇게 기울었을 때도 얘는 직각사각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파이 1만큼 기울었으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파이 1만큼 똑같이 기울어야지 직사각형이 구현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항상 이 풀리에 벨트가 접하는 요 각도는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나 직사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얘가 파이 1만큼 기울었으니까 여기도 파이 1만큼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 1 똑같은데 이때 요 작은 풀리의 그 접촉각 세타 1은 파이 빼기 2 파이 1이 되겠죠. 라디안. 그 다음에 세타 2는 파이 더하기 2 파이 2가 되겠죠. 라디안. 요게 바로 걸기 상황에서의 큰 풀리, 작은 풀리에서의 접촉각이 됩니다. 접촉각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이 접촉각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에서 사인 파이 1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파이 1 요 각도는 이 풀리의 직경 D1, D2 요 직경들과 이 축 간의 거리를 가지고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는 요 각도가 파이만큼 기울었으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 직사각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얘가 파이만큼 여기로 돌아갔으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파이만큼 돌아갔겠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그려보시면 요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축간 거리 C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이 길이는 얘의 반경 빼기 얘의 반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D2 빼기 D1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세타 1은 요 파이라는 값을 파이 1이라는 값은 여기가 C고 여기가 2분의 D2 빼기 D1이니까 아크사인 2C분의 D2 빼기 D1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세타 1 같은 경우는 파이 빼기 2 파이 1이었는데 얘는 디그리를 표현한다면 180도에서 빼기 2배의 왜냐면 요 밑에도 있으니까요. 위아래 두 개가 있으니까 2배의 아크사인 2C분의 D2 빼기 D1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쵸? 세타 2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데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 거. 큰 풀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감겨 있으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트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잠깐 이거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여기까지만 바로 걸기까지만 끝낼게요. 여기까지만 이제 같이 진도를 나가보면 먼저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 그림에서 전체 벨트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똑같을 거예요. 그쵸? 2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전체 길이 L은. 그쵸? 그래서 L은 일단 여기 D1, 여기에 감겨있는 요 부분, 이거 색깔 바꿔볼게요. 요 부분 길이부터 구해보면은 요 호의 길이는 2분의 D1 반경 곱하기 요 사이각이니까 곱하기 파이 빼기 2배의 파이 1이 되겠죠. 요 초록색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큰 부분 여기 이만큼 감겨있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2분의 D2 곱하기 파이 더하기 2 파이 1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를 더해줘야 되는데 요 길이는 아까 요 길이랑 똑같죠. 그쵸? 요 길이랑 똑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축간 거리가 C라고 했으니까 얘는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파이 1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위에도 하나 있고 밑에도 하나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은 이게 전체 벨트의 길이가 됩니다. 그쵸? 요게
요 전체 길이가 이렇게 나왔죠. 요 원이에요. 오타가 있네요. 그럼 얘를 이제 식을 좀 예쁘게 그냥 모아준 거예요. D끼리 묶어서 이렇게 빼주고 파이1 곱해준 거 이렇게 빼주고 코사인. 그래서 전체 벨트 길이는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파이가 상대적으로 축간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사인 파이는 파이로 볼 수 있고요. 코사인 파이는 1 빼기 2분의 1 파이 제곱으로 볼 수 있죠. 이거 여러분들 그 테일러 급수에서 나온 식이죠. 그쵸? 그래서 코사인 파이 대신에 1 빼기 2분의 1 파이 제곱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 식은 이렇게 근사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사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이 축간 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얘를 이제 전체 벨트 길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식을 C는 하고 전기를 쫙 해주면은 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이제 H는 뭐 이제 식이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해준 것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벨트의 길이를 이렇게 구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파이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사화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엇걸기 이렇게 감은 거죠. 메비우스의 T 아니 이거 뭐지 이거 팔자처럼 이렇게 감은 요 경우에 그 접촉각과 그 다음에 벨트의 길이를 구하는 거를 같이 한번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